자, 수선유지비 회계처리 보겠습니다. 4번부터 바로 보죠. 관리실 난방용 라디에이터 교체했대요. 수선유지비 현금 지급했습니다. 대변에. 5번 보겠습니다. 수선 충당금을 사용해서 소화기 충약을 실시했대요. 근데 별도의 기타 예치금에 돈이 들어있대요. 그래서 소화기 충약비 30만원 썼습니다. 수선 충당금 사용했으니까 자변에 수선 충당금 없앴어요. 대변에 기타 예치금에 있으니까 돈 나왔습니다. 다음 6번 볼게요. 6번은 자 경비실을 증축 공사를 했대요. 650만원. 근데 얘는 충당금 있지 않고요. 네, 예비비 적립금 사용하기로 했대요. 그래서 관리비 부과하지 않고 그동안 그저 예기치 못한 지출이었나봐요. 그래서 예비비 적립금 사용하기로 했고 돈은 어디 있냐면 동예치금에 있다니까 예비비 적립금 예치금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관리비 부과 시 제외하기로 했으니까 예비비 적립금 자본 항목 썼습니다. 다음 돈은 이쪽에서 나왔어요. 예비비 적립금 예치금에서. 위탁관리비 가겠습니다. 자, 위탁관리 방식, 단지의 관리를 전문 위탁관리회사가 수행하는 경우 위탁관리 대행해주는 수수료 있죠? 이 수수료가 지급되는데 이 수수료, 위탁관리비 그래서 그 다음 장에 보시면요. 요거 전에 설명을 잠깐 드렸었는데 요거 먼저 잠깐 해보면 위탁관리와 도급관리 이런 얘기가 있죠. 위탁관리 자, 둘 다 위탁하는 건데 위탁관리는 그죠? 예, 일부만 하는 거예요. 일부만. 도급관리는 전면적으로 다 하는 겁니다. 도급관리 그래서 위탁관리란 전체 관리 직원 중에서 관리사무소장을 비롯한 격리 담당, 기전실, 이 순수한 관리직 직원만 위탁관리 회사에서 소속 직원으로 파견하고요. 그래서 관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미화 경비원에 대해서는 뭐 단지 내에서 직영을 쓸 수도 있고 다른 회사에 용역을 줄 수도 있어요. 위탁관리. 근데 이 도급관리 볼게요. 도급관리라는 표현은 일종의 턴키 방식이죠. 네, 턴키는 모조리 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경비, 청소뿐만 아니라 단지에 관련된 모든 업무 있죠. 모든 업무를 이 위탁관리회사 직원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급여할 때 처음에 얘기했습니다. 위탁관리 할 때는요. 이 위탁관리면 어떻게 돼요? 일단 위탁관리회사에 위탁관리 수수료만 줘요. 우리 해줘서 고마워요. 수수료만 준다고. 그 다음 요 관리사무소장이나 요 관리직 직원들 원래 위탁관리회사 소속 직원이죠. 그치만 급여는 어떻게 이루어져요? 네, 직영이에요. 직접 줘요. 급여를. 그래서 인건비 부가가치세가 나온다 그랬죠. 애들이. 근데 이 도급관리는요. 얘는 모든 게 다 포함이에요. 그러니까 이 도급관리회사에 이게 돈을 줄 때 모든 거 포함해서 다 줘요. 다. 여기 부가가치세까지 다 해서. 됐죠? 이걸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이 도급관리일 경우에는 이 직원들 급여 누구한테 받아요? 우리 관리소에서 지급되는 게 아니라 이 도급관리하는 회사 있죠? 그 회사에서 이 준 돈에서 주어질 거예요. 여기 계약은 알아서들 하겠죠. 그래서 자, 위탁관리 시에는 여기는 밑줄 긋게요. 지금 설명드리는 겁니다. 위탁관리 시에는 위탁관리에 따른 약정 수수료만을 관리회사에 지급하며 직원의 이임금은 단지에서 직접 지급해요. 그래서 위탁관리 수수료에는 부가세를 포함해서 다 줬지만 직원들 급여 줄 때는 그저 부가가치세를 포함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계산하는 거라고 처음에 설명을 드렸어요. 그에 반해서 도급관리인 경우에는 직원의 급여를 비롯해 모든 돈을 다 도급관리회사로 이체되고 도급관리회사 알아서 직원들에게 급여도 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도급관리는 전체를 용역에 맡겼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자, 그래서 회계처리 잠깐 보시면요. 뭐 분계는 뭐 어려운 게 없어요. 그냥 간단한 거니까. 관리계약에 의해서 위탁관리회사 당월분 위탁관리 수수료 30만 원 계상했대요. 다음 달 지급일이래요. 그래서 차변에 위탁관리비 비용 처리했고 미지급 비용으로 뒀다가 다음 달 한국은행에서 인출 지급했대요. 그러면 미지급 비용 없어지면서요. 한국은행에서 돈 줬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험에서는 요거에 주의하시라 그랬어요. 전월분 줬다 그러면 위탁관리 수수료 보인다고 위탁관리비 쓰시면 안 돼요. 비용은 벌써 전달 말에 이렇게 비용 처리해서 미지급 비용으로 둔 겁니다. 장기 수선비 볼게요. 일정영수 승진환급 수의장까지 왔어요. 수의장. 장기수선비, 장기수선충당금에 적립하는 금액입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이거 중요하죠. 구분징수 항목입니다. 구분징수하는 거 딱 두 개라 그랬어요. 장기수선 다시 써보면 장기수선충당금하고 아까 얘기했던 안전진단비하고 그래서 수의장 다음에 안이 안전진단비가 다음에 나올 거예요. 벌써 설명을 미리 했으니까. 자, 구분 징수 항목으로서 장기 수선 계획에 의거해서 해당 시설물 내용 연수 연장이나 교체를 위해서 의무적으로 적립뿐만 아니라 별도로 예치까지 하는 법에 의해서 예치 필수입니다. 자, 다음 장 가시면 역시 자주 나오는 게 금계위 이야기 또 나오죠. 적립 요율은 관리계약으로 적립 금액은 장기수선계획으로 적립 요율은 관리계약으로 적립 금액은 장기수선계획으로 우리 문제 벌써 풀어봤죠. 자, 분계실수 보시면 당월 장기수선 충당금 250만원 계상해서 월 마감했대요. 차변에 장기수선비 비용 처리한 만큼 대변에 장기수선 충당금으로 보충했습니다. 물론 예치가 필수죠. 근데 여기 예치했다는 얘기가 없죠. 그죠? 예치가 필수지만 예치했다는 얘기가 없으면 회계 처리는 하지 마세요. 이렇게 했다가 예치 그 다음날 할 수도 있고 그 다음날 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한국은행에서 돈 빼갖고 장기수선 충당금 예치금으로 옮기는 거 얘기가 없으면 안 하셔도 될 거예요. 자, 그 다음 거 볼게요. 자, 이렇게 복잡한 게 나왔네요. 땡땡 단지는 장기수선 계획에 따라 시설물 보수 시 해당 충당금과 예치금이 부족했대요. 해당 충당금과 왜 부족하고 난리야 이거. 그죠? 그래서 관리 운용 자금을 합해서 지급했답니다. 근데 이 관리 운용 원래는 충당해갖고 그 충당금을 쓰고 예치금에서 돈 나와야 되잖아요. 뭐 다 그렇게 할 건데 돈이 많이 들어갔나 봐요. 그래서 관리 운용 자금에서 근데 이 관리 운용 자금은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면 선급 비용 처리한 후 12개월 안분 계산해서 수선 유지비 처리한 다음에 부과할 걸로 의결했대요. 그러니까 12개월 안분해서 한다는 얘기는 선급 비용 처리하겠다는 거죠. 부족한 부분은. 그래서 요 밑에 6천만 원은 관리 운용 자금인 한국은행에서 나왔대요, 돈이. 여기에 선급 비용 처리한다는 금액이죠. 돈도 많이 썼네요. 5천만 원은 장기수선 충당금에서 예치금에서 인출했대요. 그러니까 장기수선 충당금이 원래 5천만 원 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총 그 들어간 건 1억 1천만 원이었었어요. 그러니까 장기수선 충당금 5천만 원 썼어요. 돈 장기수선 충당금 예치금에서 나왔어요. 됐죠? 그 다음 추가로 들어간 6천만 원 돈이 없으니까 한국은행에서 줬어요. 근데 이건 어떻게 한대요? 앞으로 12개월 월 안분 생각한대요. 선급비용 잡아놓은 거예요. 그러다가 그 밑에 갑니다. 이야, 여기 단지는 난리 나겠는데요, 보니까.
위 단지는 당월분 장기순 충당금 700만원 계상한대요. 요거 먼저 할게요. 그 다음 한국은행에서 인출해서 예치까지 했대요. 요거 먼저 합니다. 장기순 충당금, 장기수선비 비용 처리하고요. 비용 처리한 만큼 충당금으로 적립했어요. 그 다음 예치하셔야죠. 한국은행에서 돈을 뺐어요. 700만원. 장기순 충당금 예치금으로 700만원 옮겨놨습니다. 이제 여기까지가 요 얘기예요. 근데 위단지니까 요거 선급비용 이제 처리할 게 여기 나오겠네요. 선급비용. 요거. 그저 6천만원. 야, 입주자 등이 난리 나겠어요. 그죠? 그러면, 이것도 또 관리비 다 부과되는 거잖아. 이것도 관리비 부과되고. 12개월 안분 상각한다니까 금액을 계산해보면 6천만원이죠. 6천만원 나누기 12개월로 나눴더니 한 달에 얼마씩? 500만원씩 수선유지비 처리하겠다는 거잖아요. 아까. 그래서 여기 선급비용 6천만원 중에 12분의 1 선급비용 500만원 없애버렸고요. 수선유지비 처리하기로 했대죠. 수선유지비 비용 처리해서 삼각했습니다. 선급비용. 자, 안전진단비 볼게요. 다음 장 가시면요. 안전진단비 설명은 벌써 다 드렸는데 거기 설명 드린 게 왜 그러세요? 네. 내용이 너무 많은가요? 네, 네. 내용이 많아요? 안 많아요. 나중에 보시면. 그죠? 그리고 뭐 교재에 있는 내용을 설마 완벽히 익힌 다음 시험 보시겠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시험은 문제만 풀어보고 시험 보실 거예요. 나중에. 아셨죠? 자, 안전진단비 볼게요. 법령에서 안전진단에 대한 처리 개념, 법령에 있기 때문에 여기 다루고 있는 거예요. 항상 관리비와 구분 징수하도록 돼 있다고 계속 얘기하고 있죠. 안전진단비. 그래서 법에 규정되어 있어서 여기 나오는 건데 얘 특수한 사항에서만 나타나고요. 실무에는 거의 발생하지 않아요.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 안전진단비하고 안전점검비를 구분했죠. 그래서 아까 정해드린 게 안전 나오면 그냥 수선유지비 처리하시면 돼요. 그게 그저 결론이에요. 결론. 근데 이 안전진단비라고 하는 건 아까 얘기했죠. 내력 구조부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서 무너질 것 같은 거예요. 그럼 누가? 시군구청장, 지자체장의 의뢰에 의해서 소요되는 진단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 돈은 원래 누가 부담하는 거예요? 사업 주체와 원인 제공자가 부담 주체예요. 원인 제공자. 근데 사업 주체가 할 일은 별로 없고 사업 주체는 아마 하자 보수로 다 해결을 할 거고 거기서 아까 원인 제공자 얘기했죠. 지하철 공사하고 뭐 이렇게 그러면 그렇기 때문에 시군구청장이 무너질 위험이 있어서 의뢰를 했다 할지라도 이들로부터 돈을 받을 거기 때문에 관리소에서 비용 처리해서 관리비 부과되는 경우는 없어요. 근데 혹시나 거의 특수한 상황이란 이런 거죠. 무너질 것 같은데 원인이 파악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아무리 봐도 진단을 해봐도 모르겠어. 그러면 그죠? 소유주들이 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럴 경우에는 이게 등장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기에 비해서 이에 반해 안전점검비는 일상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지자체장 있죠? 지자체장의 의뢰에 의하지 않고 안전진단하는 것도 안전점검하는 거예요. 그냥 일상적으로. 정기적 일상적으로 안전관리를 위한 점검비용이고 얘들은 다 수선유지비입니다. 그래서 우리 관리소에서는 그냥 안전과 관련돼서 비용이 발생해서 관리비를 부과하겠다. 이러면 다 수선유지비예요. 자, 분계실수 보겠습니다. 입주 후 6개월 된 단지 초기 정밀 안전진단했어요. 안전진단했다 그래서 안전진단비 쓰시면 안 됩니다. 6개월 지난 다음에 자체적으로 진단해보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전문업체에 발주 실시하고 360만원 돈이 들었죠. 한국은행에서 지출했어요. 근데 돈이 많으니까 선급비용 처리하고 12개월 안분 상각한대요. 그래서 선급비용 360만원 처리했습니다. 그다음 12개월 나누면 한 달에 30만원씩이죠. 요거 그래서 선급비용 30만원 없애시면서 비용 처리하는 계정 과목이 수선유집입니다. 안전진단 나왔다 그래서 안전진단비 절대로 쓰실 일이 없다 그랬습니다. 자, 3번 볼게요. 진짜 안전진단, 지자체, 장애에 의해서 안전진단하는 경우 이제 회계처리가 그 밑에 나왔죠. 보세요. 공동주택단지 지하 주차장 내력벽이 균열이 있대요. 이제 무너질 지하에서 내력벽이 균열이 되면 어떨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관할구청장의 의뢰에 따라 니들 안 되겠다. 진단해봐. 그래서 안전진단 비용 800만원 사업 주체로부터 수령하고 이를 즉시 집행해서 안전진단을 실시했대요. 모두 한국은행 거래랍니다. 그러니까 요 전거래가 있네요. 전거래. 그죠? 한국은행에서 사업 주체에 돈이 딱 들어왔죠. 이거 한국은행에 들어와서 일단 얼마가 들어갈지 모르니까 이 800만원 뒀다가 나중에 모두 들어가갖고 800만 그대로 없애버린 거예요. 가스금 없애서. 이 회계처리는 있으나 마나는 회계처리죠. 그죠? 네. 그래서 이 원인을 파악해서 그들로부터 받으면 안전진단비 딱 쓰는 순간 뭐예요? 관리비 부과하겠다는 거예요. 관리비 부과하지 않는다고요, 이거. 그러니까 돈 받으면 뭘 쓸 수밖에 없어요. 확정되기 전까지 금액이 가스금을 쓸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돈이 확정이 되면 가스금 없애고 돈 받은 거 도로 주면 돼요. 이렇게. 되셨고 다음 장 가겠습니다. 자, 4번 갑니다. 16층 15개동 아파트 단지의 반기별 안전점검 법에 의해서 법상 유자격자인 관리소장이 실시했대요. 그죠? 요 특별법에 관련해서 자격증이 있나 보네요. 그래서 원래는 업체에 맡겼으면 업체에 줘야 되잖아요. 근데 그 줄 돈 수당조로 30만원 줬대요. 30만원 줘도 어차피 비용 처리하시면 됩니다. 기타 점검 시 발생한 비용 30만원, 토탈 60만원이네요. 한국은행에서 돈을 줬어요. 60만원. 근데 선급비용 처리했대요. 6개월 안분 상각한대요. 그래서 돈 60만원 준 거 대변에 한국은행 줬고 차변에 선급비용 잡아놨어요. 그러다가 6개월 나누시면 한 달에 그쵸? 6개월 두 개 60만원이니까 10만원씩이죠. 한 달에 10만원씩 항상 안전에 대한 거는 계정 과목 비용 처리하는 거 수선유집이라 그랬어요. 수선유집이 10만원 비용 처리하고 선급비용 상각했습니다. 자, 소방시설 6번 봅니다. 소방시설 작동 점검, 소방안전을 위한 유지보수 계약에 따라 유지보수 비용 수선유집이죠. 30만원 한국은행 지급했어요. 이제 사용료 쪽에 가볼게요. 수의장 안사까지 왔습니다. 자, 이제 사에 왔는데, 그쵸? 사가 사용료만 있는 게 아니죠. 이 사용료의 특징은 뭐예요? 이거죠? 관리사무소에서 일괄 대납 후 징수권자로부터 대리해서 부가 징수하는 거죠. 부가 징수. 여기 전기료 쪽이군요. 네. 사용료 여기다 쓸게요. 원래 우리 법령할 때 얘기했죠. 사용료의 특징은 근본적으로 법에 마련해 둔 건 납부대행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그거를 사용료의 납부대행이라고 법령할 때 썼었습니다. 그래서 그저 전기료, 수도료가 대표적이죠. 지역 난방비, 요 계정 과목 지역 난방 방식의 난방비와 급탕비인데 계정 과목은 지역 난방비를 통칭해서 쓸 거예요. 뭐 시험에 나올 확률은 별로 없고요.
그다음 가스료도 해당이 되는데 법령에는 있지만 얘는 개별 난방 단지에서만 쓴다 그랬죠. 개별 난방 단지에서만 쓰기 때문에 관리소에서는 등장하지 않아요. 전기료, 수도료하고 정화조 청소비, 생활 폐기물 수수료, 보험료, 대표회의 운영비와 선거관리 운영비 이렇게가 사용료에 해당이 됐습니다. 전기료. 그래서 항상 전기요금 고지서가 나오면 부가 여부를 떠나서 관리소에서 먼저 냅니다. 일괄 대납 후 이 징수권자라고 하면 전기료는 한전이겠죠. 한국전력공사. 그래서 징수하는 전기요금 상당액입니다. 그래서 부가 작업이 이루어질 때는 우리 세대 전기료가 얼마고 공용 전기료가 얼마서 그래서 전기료는 얼마가 나왔어요. 이렇게 고지가 될 거예요. 세대별로 고지할 때는. 네, 그 다음 거 읽어볼게요. 내용 이해를 위해서. 일반적으로 아파트 단지에 수변전실이 있는데 이 징수권자 공급자는 한전으로부터 3장의 고지서가 나와요. 그래서 주택용, 산업용, 가로등용 3개가 나오면 이 총합 있죠? 이 총합을 세대 검침회에 있어서 세대 전용 전기료 검침회에서 계산하고요. 나머지는 다 공동 전기료로 그래서 면적별로 이렇게 나눠갖고 세대별로 또 고지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됐죠? 그래서 이렇게 고지가 되면 단지는 전기료를 관리사무소에 다시 요거 2개로 한다 그랬어요. 세대 전기료하고 공동 전기료하고 다시 분류해서 부가 작업이 이루어집니다. 자, 그 다음 장 가시면 근데 우리 개정 과목 세대 전기료, 공동 전기료 구분하지 않고 전기료밖에 없어요. 전기료. 자, 전기료 보시면요. 전기료 부가 시에는 아까 얘기했습니다. 세대별로 고지될 때는 이렇게 구분해서 해요. 세대 전기료, 공동 전기료 2개로 구분해서 세대 전기료는 검침에 의하는 거고 공동 전기료는 나머지를 세대별로 나누는 겁니다. 이것도 상식 차원으로 그냥 써져 있는 거예요. 세대 전용 전기료는 주택용 전기료겠죠. 주택용. 그래서 세대 전용 검침량에 의해서 전기료 쓰고 이건 지울게요. TV 수신료 해당된다. 이거 지워버리셔야죠. 이제 TV 수신료 없습니다. 네, 아니 없는 게 아니라 여기 안 나온다고요. 네, KBS에서 별도 고지합니다. 이게 우리 그 전 대통령의 업적이죠. 윤석열 대통령의 업적이잖아요. 다시 통합해야죠. 그죠? 어떻게 될지는 우리 그 전 대통령의 업적이잖아요. 그죠? KBS 사람들이 민원을 많이 제기했나 보죠. 그죠? 난 KBS 보지도 않아요. 그죠? 뭐 하는데 자꾸 합쳐 나오니까 무조건 내고 있으니까. 그래서 떼버렸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그래요. 근데 공영방송인데, 그죠? 이게 없으면 KBS가 힘들어지잖아요. 힘들어지라고. 뭐 어떤 목적인지 모르겠지만 그건. 여하튼 지금은 이래요. 별도 고지 됩니다. 네, 시험에서는 같이 나온다고 돼 있으면 그냥 신경 쓰지 마세요. 아셨죠? 그냥. 됐고, 그래서 세대별 검침에 의한 것만 세대 전기료고 나머지는 다 공용 전기료입니다. 이게 주택 전기료에 포함되어 있든 아니면 뭐 산업용이든 가로등용이든 간에. 그래서 우리 회계 처리할 게 이렇게 복잡하게 나오면 아무것도 볼 게 없어요. 그냥 개정 과목은 전기료 하나니까. 자, 당월분 전기료가 고지됐대요. 이렇게 항상 이거 얘기합니다. 전기요금 고지서하고 수도요금 고지서가 고지되면 관리사무소에 이렇게 고지됐다는 거예요. 고지되면 회계상 거래가 아니라 그랬어요. 거래 아닙니다. 그래서 회계 처리하지 않아요. 이게 고지된 시점에. 언제 회계 처리한다고요? 월말 계상.
결산 때 합니다. 그래서 월 말 때 고지서 나올 때는 회계 처리하지 않다가 월 말 결산 때 회계 처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지급 비용으로 계산합니다. 그래서 이 표 아무것도 보실 게 없어요. 뭐만 보시면 돼요? 이거만 보시면 돼요. 회계 처리는 토탈 전기료 1145만원, 미지급 비용 1145만원. 우리 시험에 나오면 그냥 이 표도 잘 안 나와요. 그냥 뭐 나올 수도 있지만 표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고지서 종류가. 자, 위 전기료 한국은행에서 이체돼서 납부됐으면 미지급 비용 잡아놓은 거 없어졌습니다. 자, 그 다음 볼게요. 당월분 전기료 557만원. 당월분인데 당월에 냈네요. 이런 경우 별로 없고 자동이체로 납부됐대요. 됐죠? 자동이체로 납부됐답니다. 요 지금 밑줄 긋은 것만 회계처리 대상이고 요거는 고지서 내역이에요. 주택용, 산업용, 가로등용이 얼마고 그 중에 주택용 세대 검침에 의해서 세대 전기료는 480만원이니까 557만원에서 480만원 뺀 나머지 77만원이 공용 전기료다. 이 내역을 얘기하는 거고 요 산업용 50만원에는 승강기가 30만원이다 해서 요 표 있죠. 우리 지금 이거 회계 처리할 때 요 표 내용 아무것도 안 봤죠? 이 표 내용을 여기다 주저리 써준 거예요. 그냥. 그래서 전기료 557만원, 한국은행 557만원. 이런 경우는 사실 별로 없다 그랬죠. 전기 당월에 나오면 당월 걸 낸다고요? 뭐 있을 수도 있지만. 그죠? 그 당월 거를 당월에 냈으니까 한국은행에서 낸 거고, 네, 앞에 일반적입니다. 자, 2월 납부 예정인 산업용 전기료 고지됐대요. 전기료 잡으시고 다음 달 월말 계산이니까 미지급 비용입니다. 되셨죠? 이제 필요 없는 것들 똑같은 거 생략하고 넘어갈게요. 수도료 가겠습니다. 수도료. 관리사무소 역시 일간 대납 후 징수권자를 대리해서 부가 수납하는 수도요금 상당액. 이 징수권자는 지역별 수도사업소죠. 수도사업소. 되도록이면 이런 얘기를 하지 않도록 할게요. 그죠? 예. 자꾸 감탄이 나오니까, 그죠? 자꾸 너무 많은 걸 알려주니까 힘들어 하시는 것 같네. 회계 처리만 잘 하시면 되는데, 우리는. 자, 수도료. 이게 중앙집중식 난방단지는 수도 요금 안에 급탕비가 포함되어 있지, 아까? 급탕비. 급탕용수 상당액은 급탕비로 처리가 됩니다. 중앙집중식 난방단지가 아니면 그냥 다 수도료고요. 자, 부가 작업이 이루어질 땐 다음 장 갑니다. 부가가 이루어지면 세대 전용하고 공용 수도료 구분해서 이렇게 고지서에 부과가 돼요. 분계 실습 가로 가겠습니다. 당월분 수도요금 400만원이 고지됐대요. 이 가운데 급탕용수 80만원이 있대요. 여기 전제 조건은 중앙집중식입니다. 중앙집중식이라는 얘기가 돼 있는 거예요. 난방단지. 됐죠? 그래서 고지되어 월말 계상한 겁니다. 당월분. 여기 계상이란 여기 앞에 역시 월말 계상이라고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지서 나왔을 때는 회계 처리하지 않고 월 마지막 날 마감 때 전부 다 회계 처리합니다. 비용 처리하고 미지급 비용으로. 그래서 400만원에서 급탕용수비는 80만원은 급탕비죠. 그래서 급탕비 빼고 나머지 320이 수도요금인 수도료입니다. 자, 2번 개별 난방단지는 다 수도요금이겠죠. 수도료 250만원 잡으시고요. 역시 월말 계상 다음 달 지급이니까 미지급 비용으로 뒀어요. 3번 잠깐 볼게요.
3번 위에 수도요금 납부할 때 요 250만 원 납부할 때네요. 요 250만 원 납부할 때 납부 시 격리 담당자가 실수를 했대요. 납기일 이후에 납부해갖고 연체료가 있겠죠. 여기 왜 난데없이 전기료라고 썼을까요? 수도료를 고쳐주세요. 수도료잖아요. 250만원. 수도료 한국은행에서 납부했는데 연체료 5만원은 현금으로 따로 납부했대요. 되셨죠? 그래서 자, 이 미지급 비용 납부했습니다. 미지급 비용 이렇게 차변으로 없어지면서 한국은행 250만원 납부했어요. 근데 이 연체료 현금으로 대변에 납부했죠. 근데 계정 과목 뭘 써놨나요? 돈이 나갔는데 확정되지 않아서 가지급금 써놨어요. 여기에 그래서 가지급금 현금 납부했는데 이는 사후 처리하기로 했다 이렇게 돼 있죠. 사후 처리하기로 했다 그래서 가지급금 처리한 거예요. 돈 나갔는데. 사후 처리는 뭐예요 이거? 누가 실수했어요? 격리 담당 실수가 있죠? 입주자 대표에 의해서 인정할 수 없어. 그러면 누가 돈 이거 내셔야 돼요? 격리 담당자가 물어내셔야 돼요. 되셨죠? 격리 담당자가. 그래서 이 가지급금 없애면서 격리 담당자가 돈을 내놓을 거예요. 차변에. 되셨죠? 네. 그렇지 않은 경우가 이제 4번이죠. 위 단지는 가지급된 연체료를 관리의 비용으로 떨구기로 의견했대요. 그러니까 입주자 대표회에서 야 그럴 수 있지 뭐 격리 담당 하다 보면 그죠? 이게 시기 놓칠 수도 있지. 뭐 5만원 쪼잔한데 이거 그냥 관리 매비용에서 떨궈내자. 그럼 돈이 나간 거니까 뭘 처리해야 돼요? 잡지출 처리한 거예요. 잡지출. 돈이 실제로 나간 거잖아요. 그래서 가지급금 없애면서 잡지출 처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써 있잖아요. 귀책 사유 당사자로부터 회수하거나 격리 담당자가 잘못했으니까 도로 받거나 아니면 관리의 비용으로 떨궈내거나 설마 연체료까지 관리비로 부과되지는 않으니까 관리의 비용이 떨궈내셔서 관리의 수익 벌어들인 게 있으니까. 자 5번 갑니다. 수도료를 격월 납부하는 단지에서 수도사업소로부터 2개월분 수도요금 430만원이 확정 고지돼서 납부했대요. 항상 그죠? 전전할 거니까 다 벌써 관리비는 부과가 이루어졌고요. 미지급 비용으로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미지급 비용으로 돼 있어서 미지급 비용이 없어집니다. 한국은행에서 납부했어요. 지역 난방비 보겠습니다. 지역 난방비. 지역 난방공사에서 열을 공급받는 단지에서 쓰는 거예요. 이 지역 난방 단지들 가끔씩 있죠. 열병합발전소에서 이렇게. 여기도 지역 난방비, 난방비와 급탕비를 따로 쓸 수 있지만, 그죠? 따로 쓸 수 있지만, 이거 우리 따로 쓰지 않고 그냥 운영하지 않고 그냥 지역 난방비 하나만 쓰시면 되는데, 얘도 실기는 안 나오죠. 실기 X, 실기 시험 X. 필기에서나 이론 문제로나 언급이 될 수 있어요. 항상 우리 시험은 개별 난방단지 나와요. 그래서 난방비도 안 나오고 급탕비도 안 나오고 지역 난방비도 안 나와 실기에. 네, 이론 시험에서 언급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이론 문제에 관련해서 이거 있죠. 항상 공동주택 관리 법령 시행령에 규정된 난방비와 급탕비는 누가 쓰는 거예요? 중앙 집중식 난방단지. 그 다음 본 지역 난방비는 누가 쓰는 거예요? 지역 난방 방식. 자, 밑에 회계 처리 보시면 역시 간단합니다. 비용 처리하는 거니까. 지역 난방공사에서 당 월분 연료금 1,900만원 고지돼서 월말 계상했으니까 지역 난방비 비용 처리하고 미지급 비용으로 뒀습니다. 월말 계상. 그러다가 위 단지는 해당 미지급 비용 납기 마감일이 돼서 한국은행에 납부했대요.
그럼 다음 장에 미지급 비용 없어지면서요. 미지급 비용 없어지면서 한국은행 납부. 그 다음 3번 볼게요. 3번. 3번은 분기 없으니까 건너뛸게요. 회계상 거래가 아니라서 그냥 고지서 내역이니까 볼 거 없고. 4번 갑니다. 미 단지 관할 지역 난방공사로부터 해당 열요금 고지서 3,310만 원이 도착해서 이 도착했을 당시에는 회계 처리를 하는 게 아니고 지금 월 마감입니다. 월 마감 계상했대요. 그래서 3,310만 원 비용 처리 지역 난방비 했어요. 미지급 비용으로 뒀습니다. 그러다가 납부하죠. 미지급 비용 없어져요. 한국은행에서 납부했대요. 회계 처리 볼 게 없어요. 정화조 청소비 가겠습니다. 사용료 정화조 청소비. 우리 법령에서는 정화조 오물 수수료로 돼 있어요. 그죠? 그렇지만 개정 과목은 정화조 청소비를 쓴다는 건 연 1회 의무입니다. 연 1회 의무적으로 청소하도록 법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1년에 한 번씩은 꼭 하셔야 됩니다. 자, 분계실습 볼게요. 정화조 청소비에 해당하는 예산으로 충당하고자 15만원 계상했대요. 별도 예치하지는 않을 거랍니다. 다음 장에 별도 예치하지는 않을 거고, 네, 충당금 이름은 정화조 청소비 충당금, 정화조 청소 충당금 이렇게 주셔도 되고, 네, 그냥 기타 유동부채로 하겠대요. 그래서 차변에 정화조 청소비 비용 처리한 만큼 충당금 기타 유동부채로 이름 쳤습니다. 이걸로 정립했어요. 그러다가 위 단지 볼게요. 정화조 청소 시기가 도래했대요. 이제 1년 뭐 이렇게 갔나 보네요. 수수료 이제 정화조 청소비가 120만원 한국은행에서 지급했습니다. 지금. 근데 계속 충당했죠. 뭘로 충당하고 있어요? 기타 유동부채로 충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화조 청소 예산인 기타 유동부채 120만원 딱 그죠? 충당한 만큼 들었네요. 기타 유동부채 이제 없앤 거예요. 이렇게 충당금 쓰고요. 한국은행에 돈 나온 거예요. 지금 1, 2번에서 보여주는 거, 지금 우리 비용 처리할 때, 관리비 처리할 때 계속 세 가지 모습을 계속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죠? 예산, 사업 계획과 예산안이 충실히 되어 있는 건 이렇게 충당금을 사용자한테, 수익자한테 미리미리 걷어서 충당했다가 충당금을 쓰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금액이 크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지 않으면 이후에 거둘 수밖에 없죠. 그래서 3번에 당해년도 연기 정화조 청소비 240만원이래요. 한국은행에 지출했어요. 그러니까 한국은행에 돈 240만원 줬습니다. 대변에. 근데 차변에 이 정화조 청소비를 쓸 수가 없죠. 240만원이 왕창 관리비를 부과되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안본상각이라고 하는 게 있는 거예요. 선급비용 처리해갖고. 예산을 마련하는 게 좋은데, 충당하는 게 좋은데, 충당을 못했다. 계획서, 예산안 제대로 못 짜면 못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한꺼번에 거둘 수는 없기 때문에 한꺼번에 거둘 수 있다 그러면 정화조 청소비하고 바로 관리비 부과하시면 되고 못하니까 이제 안본상각 하는 거예요. 나눠서 이후에. 그죠? 근데 별로 이게 불합리하잖아요. 여러분 생각하기에도 이 정화조 누가 채웠어요? 앞에 살던 사람들이 채웠잖아요. 근데 돈은 누구한테 걸어요? 앞으로 채울 사람들한테 걷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좀 불합리한 거라고. 근데 관리소를 그죠? 공동주택 유지 관리하려면 두 가지 그죠? 이렇게 방식이 존재한다고 계속 보여주는 거예요. 비용이 전부가. 그래서 위 단지 정화조 청소비 생각하면 12개월이니까 나누시면 한 달에 20만 원씩 정화조 청소비 비용 처리하고 관리비 부과되고 선급비용 생각해서 없애고. 자, 생활 폐기물 수수료 볼게요. 사용료 등에 있는 거 역시 실기시험은 안 나옵니다. 안 나올 거예요. 실기시험에 안 나오고 이론시험에서 나올 수 있는데 걔도 왜 없어요. 실무에. 우리나라는 거의 없잖아요.
옛날에 존재했어요. 생활 폐기물 수수료. 이거 어디에 쓰는 거예요? 공동주택단지에 쓰레기 쓰거나 이런 거를 이용해 업체하고 쓰레기 수거 업체하고 계약을 맺어서 그들한테 주는 거예요. 근데 계약을 맺어서 줘요? 우리는 지금도 다 쓰레기를 버리려면 종량제 봉투를 사서 버리죠? 필요가 없어요. 개별 세대가 알아서 하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이게 나오지 않아요. 보면 대형, 그죠? 우리 가전제품이라든지 가전제품은 내놓으면 그냥 수거해가죠. 그죠? 가전제품은 그냥 내놓으면 수거하잖아요. 그거 뜯으면 다 돈이거든. 그죠? 뜯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게 쓰레기지만 가전제품은 뜯으면 다 돈이라고요. 그 안에 하다못해 구리 뭐 이런 거 있던 다 팔아먹는다고. 그러니까 걔는 그냥 버리면 연락만 하면 되고, 가구나 이런 것들, 침대 이런 것들은 우리 뭐 해요? 붙일 때 스티커 붙이죠? 지자체? 그러니까 개별 세대가 쓰레기 수거할 때 비용은 벌써 다 부담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게 없어요. 그런데 아직도 우리 단지는 쓰레기 전문 수거 업체, 그저 음식물 쓰레기도 그러고 정기적으로 걔들이 와서 수거한다. 그럼 이게 있을 거예요. 네, 그 얘기를 하겠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에 속한 건데, 개별 세대의 음식물 처리 비용과 생활 폐기물 쓰레기 있다면 그거를 관리소에서 미리 대납했다가 나중에 용역업체에 대납 줬다가, 근데 이거죠? 종량제 봉투 개별 세대가 구입해서 사용하면 발생할 리가 없죠. 어디에서 쓰는 거라고요? 소형 생활 쓰레기하고 음식물 쓰레기를 전문 업체와 계약해갖고 수거하는 단지 발생하는 비용입니다. 근데 요즘 이런 게 없잖아요. 그죠? 우리나라가. 예전에 저 어렸을 때나 이렇게 했죠. 쓰레기. 그냥 막 버리죠. 그냥 막 버리면 그냥. 그 다음 장에 가시면 여기 나오네요. 그럼 대형 생활 폐기물 수수료는 어떻게 해요? 우리가 관할 지자체에서 폐기물 수수료를 별도 구입해서 부착하기 때문에 역시 본 계정이 나오질 않아요. 그러니까 나 등장할 일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 밑에 회계 처리는 계약을 맺은 겁니다. 쓰레기, 음식물 쓰레기 업체하고 계약을 맺었대요. 월별 세대당 1,300원씩. 계약을 맺은 거니까 회계상 거래가 아니니까 분개가 없고요. 그러다가 월 말이 돼서 월 마감 했습니다. 월말 계산. 당월 음식물 쓰레기 수거비 130만원, 차변에 생활 폐기물 수수료 비용 처리하고 미지급 비용으로 뒀다가, 근데 돈 주면 미지급 비용 없어지면서 한국은행에서 돈을 줬습니다. 네, 뭐 나올 게 없겠죠, 당연히. 그래서 이 앞에 밑줄 그은 것들 있죠? 이게 이론 시험에 사지선다형으로 보기에 나와요. 그죠? 그래서 밑줄을 긋는 거예요. 회계 처리하고는 상관이 없이. 보험료 보겠습니다. 이 보험료는 충당금을 설정하는 게 아니었죠. 보험료는 기본 산급비용 처리하는 걸 원칙으로 해요. 산급비용 처리. 다른 거하고 틀려서 얘는 그저 사전에 뭐 예산을 마련하겠다 이래서 충당금 이런 거 자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얘기했죠? 보험은 누가 혜택을 입는 거예요? 앞으로를 대비하는 거잖아요. 미래를 위해 대비하는 거예요. 미래를 대비하는 거기 때문에 이 혜택을 입는 자들이 앞으로 살 사람들이 혜택을 입기 때문에 당연히 보험료 지급할 때 관리소에서 보험료 미리 대납하고 선급비용 잡아놨다가 앞으로 살 사람들이 혜택을 입기 때문에 차곡차곡 관리비를 부과하시면 돼요. 관계 법규에 따라 공용보험, 화재보험 의무가입합니다. 네, 통상적으로 지금 공동주택은 300세대 이상은 반드시 의무가입인데 그죠? 각종 법령에 따라서 그 밑이라도 공동주택은 다 의무로 하셔야 돼요. 그죠? 의무가입. 그 다음 대표회의 의결에 따라 임의로 보험 가입할 수도 있겠죠. 우리 단지는 이런 보험이 더 필요해. 그죠? 그래서 화재보험 말고 놀이터, 안전사고, 승강기 사고 뭐 이런 것들
그래서 나오네요. 화재보험 외에 놀이터 사고 배상이나 승강기 안전사고 배상보험, 각종 보험들에 이제 가입할 수 있겠죠. 그럼 항상 얘들은 여기 선급비용 처리한 후 월할 안분 상각합니다. 그래서 관리비로 부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보험료 세입자 부담에 관련된 얘기는 벌써 얘기를 했으니까 읽어보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가제담보 넣는 이유 이렇게 얘기하면서 했습니다. 회계처리 보시면 분계실습 당월 건물의 화재보험료 800만원, 가제담보 36만원 포함되어 있대요. 납부했대요. 그럼 한국은행에서 납부했네 여기. 성급비용으로 잡는 거예요. 그냥 보험료 1년치 보험료니까. 그래서 당해년도니까 여기 당해년도 1년치라는 거예요. 12개월. 그래서 다음 당해년도 승강기 보험 200만원 역시 한국은행에서 납부해서 성급비용 잡습니다. 보험료 딱 나가면. 되셨죠? 네. 그 다음 화재보험 놀이터 배상보험 또 역시 있네요. 성급비용 잡으세요. 360. 돈 주면서 성급비용 잡는 거예요. 보험료는 그냥. 그러다가 요게 그래서 요 성급비용 이게 회계 처리하는 거 시험에 나오는 것보다 주로 이제 얘가 월말 계상이 주로 나오죠. 다른 거하고. 월말에 삼각해야 되니까 항상. 그래서 당월분 화재보험료 선급비용 삼각했대요. 그래서 이 선급비용 보험료 삼각하는 것도 거의 100% 실기에서는 100%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 360만원 12개월로 나눠서요. 360만원 1년치 보험료니까 12개월로 나눠서 한 달에 30만원씩 계산해서 차변에 보험료 30만원 선급비용 삼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실기시험 실기시험 그 다음 주면 이제 바로 실기들 나갈 건데 전산 입력할 건데요. 보시면 여기에 이렇게 딱 나와요. 이렇게 월말에 삼각하고 감가상각할 내역들 있죠. 그럼 감가상각 이렇게 내용 연수가 얼마인지 나오고 그 다음 요거 보험료가 얼마 있고 얘는 얼마치 보험료인지 이렇게 삼각하라고 그럼 계산기 두들겨 갖고 요 회계 처리 쓰시면 돼요. 자, 이제 사용료 2개 남았습니다. 관리비용, 대표회의 운영비하고 선거관리 운영비. 대표회의 운영비 볼게요. 네, 사용료에 속해 있다는 걸 좀 염두에 두시고요. 대표회의 운영비는. 네, 다른 거하고 좀 성격이 틀리게 이 사용료가 법령에서 의미하는 건 이렇게 대납하는 것들이죠. 이런 의미, 그 특징이 가능한데 이 대표회의 운영비하고 선거관리 운영비는 대납의 성격이 갖고 있지는 않잖아요. 그럼에도 사용료에 속해 있습니다. 거기서. 그래서 매월 지급되는 대표회장의 업무 추진비. 그 다음 회의 참석하고 나면 참석할 때 돈 주죠? 거마비. 출석수당이에요. 참석수당. 거마비. 대표회의 개최 음료 다가비. 대표회의 운영하면서 들어가는 겁니다. 거마비라는 표현을 지금 쓰시나요? 그죠? 저도 안 쓰는데 여러분들도 안 쓰신 술의 거자에 말맞자예요. 예전에 모여봐 왕이 모여봐 그러면 술에 타고 말 타고 오니까 아이고 그죠? 출석수당이에요. 그냥 참석비. 아직도 거마비 쓰시는 분들도 있긴 하긴 하더라고요. 회계 쓰죠. 그 다음 요거 주의하셔야겠네요. 동별 대표자의 직무교육비. 얘는 주의를 좀 하세요. 항상 교육시켰다고 교육훈련비 하시면 안 됩니다. 교육훈련비는 관리직 직원. 이건 동별 대표자는 입주자 대표회의를 구성하는 동별 대표자는 당연히 대표회의 운영비겠죠. 자, 사용료를 마무리 지려고 했는데 오늘도